안녕하세요. 그동안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며 조동사 학습의 기본을 보여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그 기본을 바탕으로 좀 더 완성된 조동사 이야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학습은 길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길을 찾는다라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조동사 학습 3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참말과 빈말, 긍정과 부정, 시간 이야기, 시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참말과 빈말에서는 느낌을,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에서는 논리를, 마지막으로 시간 이야기, 시제에서는 이해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직 시간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1번과 2번에 초점을 맞춰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참말과 빈말. 지난 시간 참말과 빈말 말고도 구분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가보시죠. 참말 직설법, 빈말 가정법, 이 직설법과 가정법 사이에 구분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말이죠. 자, 이것을 완곡법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정식 문법 용어가 그렇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 직설법과 가정법이란 용어로 설명을 드렸다면 이 부분은 완곡법으로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를 펼쳤을 겁니다. 사실 이 완곡법은 직설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말과 빈말 그리고 조동사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인 이 녀석은 바로 약한 참말입니다. 참말, 약한 참말, 빈말, 완성입니다. 문제는 이 약한 참말이죠. 조동사 학습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약한 참말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 녀석이 왜 힘드냐고요? 말은 참말인데 동사의 형태는 빈말의 형태와 같은 경우가 많죠. 다시 말씀드리면 의미는 참말, 형태는 빈말인 거죠. 그동안 계속 보셨던 참말, 빈말 구분 알고리즘입니다. 참말일 때는 can, 빈말일 때는 could, 참말일 때는 will, 빈말일 때는 would. 자, 이제 이 알고리즘에 약한 참말의 조동사 형태가 들어갑니다. 바로 참말 이, 여기가 약한 참말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잘 보세요. 참말 will, 약한 참말 would, 빈말 would. 참말 can, 약한 참말 could, 빈말 could. 참말 may, 약한 참말 may might, 빈말 might. 이 녀석이 좀 색다르죠. 자, 조동사 학습이 왜 힘들 수밖에 없는지 이제 천천히 느낌이 오셔야 합니다. 상황이 없이 우리말과 영어 1대1 대응으로 조동사를 학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상황만으로 조동사를 학습하기에는 그 쓰임이 너무 다양해서 정리가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의 조동사 쓰임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 조동사와 저 조동사의 쓰임이 혼동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may라는 조동사가 있다면 may 하나의 쓰임이 너무 다양하죠. 아무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해를 해서 정리해 보려 해도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잊혀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학습을 하다 보면 이건 may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might이라는 녀석이 늘 함께하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may와 might의 쓰임이 혼동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솔직히 학습의 방향을 잘 잡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에이 이게 뭐가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학습의 방향을 잘 못 잡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학습의 방향을 잘 잡으신 분들은 더 나가서 또 이런 문제에 봉착하죠. may, might, can, could 혼동될 수 있죠. 이쯤 되면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느낄 수 있죠. 무작정 암기한다라는 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 머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글쎄요, 무조건 암기한다라는 거 저는 논리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그 대상이 영문법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렸습니다. 논리적인 알고리즘을 말입니다. 자, 이제 참말,
약한 참말, 빈말로 모두 나누어 봤으니 이 알고리즘의 최종 버전을 보시죠. 바로 이 녀석입니다. 한번 쭉 살펴보세요. 결국 이 녀석을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왼쪽 맨 아래 공돌이를 보세요. 공 들고 있는 이 녀석이 바로 공돌입니다. 자, 잘 보세요. can, could, will, would, may, might 등등 모든 조동사 이야기를 이 알고리즘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조동사를 학습하시던 이 알고리즘이 머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논리의 틀, 조동사 학습의 공식인 겁니다. 흩어져 있는 이 조동사들의 이야기를 이 안에 담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쩌면 혼돈이 강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혼돈이 강한 질서를 만들 겁니다. 조동사 학습의 문 열어보죠. 이번 시간은 may, might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전 일인데 서점을 기웃거리다 이 책을 만났죠. 미국에서 많이 읽힌 영문법 책이다 라는 마케팅 문구가 호기심을 자극했죠. 과연 원어민들은 뭐가 어떻게 혼동될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책 속에 may, might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책의 저자가 그러더군요. may와 might을 자주 헷갈리는 사람들 모임이 있다면 아마 내가 회장이 될 것이다. 참 솔직하죠? 이 책의 저자 분명 원어민 중에서도 영어를 아주 잘하는 원어민일 텐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영문법 학습이 힘든 우리에게 힘과 위안이 되지 않나요? 열심히 학습하시는 분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원래 힘든 겁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는 원어민도 이렇게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주변에 정말 많이 소개한 책인데 재밌는 건 이 책 소개해줘서 좋았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사실 이 책 제대로 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쓴 글 중 일부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문법 중독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죠. 이 말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문법이 쉬웠으면 이런 말 절대 없겠죠. 자, 원어민들도 힘들다 하는 것들 우리는 더 힘들겠죠. 새로운 영문법 학습의 논리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may, might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말과 빈말 알고리즘에 may, might을 넣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한눈에 보이시죠? 구분 정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디가 힘들지,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시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으니 조금 간소화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말, 약한 참말, 빈말. 자, 이제부터 힘내세요. 약한 참말 2의 3, 4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한 참말 이야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용어들을 논리적으로 분리해서 잘 정리하는 겁니다. 또한 가능성이라는 말을 이 용어들과 잘 매치시키는 겁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우선 may, might의 이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조동사들의 이해를 위해 용어의 확실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추측과 예상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두 용어의 이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현재 있을 법한 일, 과거에 있었을 법한 일을 말해보는 추측입니다.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또는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또는 일어나지 않았었느냐를 말해보는 추측입니다. 미래에 있을 법한 일을 말해보는 예상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말해보는 예상입니다. 저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할 때
추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예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약한 참말일 경우 현재 과거 시제는 추측, 미래 시제는 예상이라는 말을 써서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과거 시제의 예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약한 참말이 아니라 빈말의 경우일 때입니다. 즉 가정의 경우에 예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빈말 가정의 경우 예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빈말 가정이다 라고 구분하시는 것이 더 나으실 겁니다. 어쨌든 빈말 가정의 경우 추측이라는 용어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좀 복잡하시죠? 걱정 마세요. 예문을 보시면 느낌 오실 겁니다. 자, 설명 2 예문들 보시죠. 우선 보시는 문장들에 몰라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번역의 차원이 아닌 문법의 이해 차원에서 일부러 이렇게 썼다는 말씀 드립니다. 얼마든지 다른 우리말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여유를 갖고 보세요. 자, 1번 그녀가 알지 몰라. 철수 어딨어? 라고 물어보니 영희가 알지 모른다고 영희에게 물어보라 합니다. 영희가 알지 몰라. 그녀가 알지 몰라. 영희는 철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지도 아닐지도 모르죠. 두 가능성이 모두 존재합니다.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말, 현재 시제, 추측의 문장입니다. 자, 2번 그녀는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을지 몰라. 누군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모를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일하고 있을지도 아닐지도. 부정과 긍정이 함께 존재하는 말, 현재 시제, 추측의 문장입니다. 3번 그는 점심 먹고 있는지 몰라. 누군가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히 모를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먹고 있을지도 아닐지도.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말, 현재 시제, 추측입니다. 자, 여기서 현재 시제는 단순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4번 그녀의 오빠였는지 몰라. 어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가 그녀의 오빠였을지 모른다고 추측하는 말입니다. 그녀의 오빠였을지도 아니었을지도.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말, 과거 시제, 추측입니다. 자, 5번 너 그 상점에 놓고 왔을지 몰라.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친구가 그러네요. 너 아까 우리가 갔었던 그 상점에 놓고 왔을지 몰라. 놓고 왔을지도 아니었을지도.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말, 과거 시제, 추측의 문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상의 문장들을 보시죠. 보고 계신 예상의 문장들은 모두 미래 시제, 즉 앞으로 있을 법한 일, 일어날 법한 일을 말하는 문장들입니다. 1번 나 아마 하와이 갈지 몰라. 휴가 때 어디 갈 거냐는 친구의 물음에 하와이 갈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하와이 갈지도 아닐지도.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말, 미래 시제, 예상의 문장입니다. 자, 2번 나 오늘 저녁 늦을지 몰라. 말 그대로입니다. 오늘 저녁 늦을지 모른다. 늦을지도 그렇지 아닐지도. 자,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말, 미래 시제, 예상의 문장입니다. 자, 3번 나 야구 게임 보고 있을지 몰라. 너 내일 8시에 뭐하고 있을 거냐는 물음에 아마 그 시각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야구 게임을 보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고 있을지도 아닐지도.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말, 미래 시제, 예상의 문장입니다. 자, 일요일에 뭐 할 거냐는 물음에 답하네요. 나 일요일에 일해야 할지 몰라. 일할지도 아닐지도.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말, 미래 시제, 예상의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그는 아마 현대차 살지 몰라. 그는 아직 차를 안 샀고요. 현대차 살지 모른다. 예상을 해보는 문장이네요.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말, 미래 시제, 예상의 문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경우에 추측이라 말하고 또 어떤 경우에 예상이라 말하는지 아시겠죠?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말, 현재 과거 시제, 추측.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말, 미래 시제, 예상. 자,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보죠.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른 조동사도 비슷한 논리가 펼쳐집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겠죠.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맨 위 입력이라 써있는 곳 보이시죠? 이곳에 추측 1번의 문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알지 몰라. 자, 아래 설명 2를 보시죠. 그녀가 알지 몰라. 그녀가 알고 있을지도 아닐지도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깔고 말하는 긍정문이죠.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깔려 있다라는 말은 불확신, 불확실, 불확실, 불확신 요게 깔려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제는 현재 시제고요.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약한 참말, 추측입니다. 이런 경우 may와 might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맨 아래 출력 부분 보세요. She may know, she might know. 그런데 may를 쓸 때와 might을 쓸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 2를 보세요. 그림에서 차이가 있죠. may를 쓸 경우 그럴지도 긍정과 아닐지도 부정이 반반의 모습이라면 might은 긍정이 좀 더 작아졌네요. 확신이 줄어든 거죠. 긍정이 될 가능성이 줄어든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She may know. 그녀가 알지 몰라. 알고 있을지도 아닐지도. 확률은 반반입니다. She might know. 혹시 그녀가 알지 몰라. 어쩌면 그녀가 알지 몰라. might을 썼을 때 may보다는 확신이 줄어든 좀 더 약한 추측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원어민들 사이에 사실 이 구분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말, 구어체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may와 might 둘 다 현재 시제 추측의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재밌는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문제를 드릴 테니 최대한 빨리 맞춰보세요. 갑니다. 의문문 만들기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 문장의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만드셨나요? 사실 여러분께서 의식하지 않으셨어도 여러분 머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may, she, know 이런 식의 의문문은 아마 보기도 힘들었고 사용은 더더욱 안 하셨을 겁니다. may가 들어간 문장을 일반 의문문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대략 3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조동사 may가 의문문 형태를 보일 때는 허락, 허가, 요청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may의 용법 중 하나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형적인 의문문이 아닙니다. TV를 켜도 되겠느냐? 차 좀 빌려도 되겠느냐? 허락, 허가, 요청의 문장들인 거죠. may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거의 대부분이 이쪽일 겁니다. 두 번째는 희망, 기원, 소망을 나타낼 때 may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가죠. 이건 정확하게 의문문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may가 맨 앞에 있으니 의문문의 형태와 비슷하다 볼 수는 있겠죠. 정리하자면 may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이런 식으로 쓰이다 보니 may로 시작하는 일반 의문문을 쓰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영어라는 녀석 재밌습니다. 어지간하면 혼동을 피하고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강 부가 의문문 편 기억하시죠? 거기서 의문문의 원리를 보여드렸죠. 만약 may, she, know 라는 의문문을 만들어 본다면 보고 계신 문장들의 알고리즘이 같네요. 원리의 형태가 같은 겁니다. 자, 분명 말하려는 의미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기본 원리의 형태가 같으니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의미가 다르면 형태도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이 영어식 사고방식이 may 의문문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might은 가능할까요? might은 may와 기본 원리의 형태가 다르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설명 2를 보시면 분명 may와 might 다른 그림입니다. 즉 다른 형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일까요? 역시나 may와는 다르게 might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가능할 수 있죠. 자, 그러나 마잇으로 시작하는 의문문 또한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재밌죠? 우리가 마잇으로 쓰는 일반적인 의문문을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글쎄요, 쓸 일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중 1, 2번을 잘 보시고요. 여기는 살짝 가볍게 보세요. 다음에 제가 의문문에 관해 좀 더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집중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건 추측과 예상의 구분입니다. 자, 추측의 문장 하나 더 보시죠. 입력을 보세요. 그녀는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을지 몰라. 일하지 않을지도, 계속 일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깔고 있죠. 현재 있을 법한 일, 현재 시제고요. 부정과 긍정이 함께 존재하는 말, 약한 참말, 추측의 문장입니다. 마찬가지로 may와 might을 쓰시면 됩니다. 출력을 보세요. 설명 2 보시고요. 출력 부분 보시면 됩니다. 문제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상의 문장을 보시죠.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미래 시제입니다. 입력 부분 보세요. 나 아마 하와이 갈지 몰라. 자, 하와이 갈지도 안 갈지도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깔고 말하는 문장이죠. 미래에 있을 법한 일이죠. 자, 미래 시제고요.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말, 약한 참말, 예상의 문장입니다. may나 might을 쓰시면 됩니다. 설명 2 보시죠. 추측의 원리와 동일한 형태인데 미래에 있을 법한 일, 일어날 법한 일, 이것을 말하는 미래 시제 문장이기 때문에 예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출력을 보세요. 자, 예상의 문장 하나 더 보시죠. 입력 부분을 보세요. 나 그 야구 게임 보고 있을지 몰라. 야구 게임을 보고 있을지도 아닐지도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깔고 말하는 문장입니다. 미래에 있을 법한 일, 미래 시제고요.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약한 참말, 예상의 문장입니다. may나 might을 쓰시면 되겠죠. 아래 출력을 보세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보세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까요? 그녀의 오빠였을지도, 오빠가 아니었을지도,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깔고 말하는 문장입니다. 시제는 뭘까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말, 약한 참말, 추측의 문장입니다. 출력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과거 시제, 추측의 경우 may have pp, might have pp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현재 시제 추측일 때 may, might, 과거 시제 추측일 때는 may have pp, might have pp. 잘 봐두세요. 일단은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요. 자, 설명 부분을 보시면 현재 시제 추측과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 추측도 might have pp를 썼을 때가 may have pp를 썼을 때보다 좀 더 약한 참말이 된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둘 원어민들 사이에 의미를 거의 따지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둘 의미 차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사실 이거야 크게 어렵거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재밌는 건 지금부터죠. 잘 보세요. 입력을 보세요. 너 그거 그 상점에 놓고 왔을지 몰라. 분석해보죠. 놓고 왔을지도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과거에 있었을 법한 일이니 과거 시제고요.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약한 참말, 추측의 문장입니다. 자, 출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면 될까요? 아래 출력을 잘 보세요. 알고리즘에 맞춰 may have pp, might have pp 형태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입력을 잘 봐주세요. 이번에는 똑같은 문장인데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상황 1이 앞에서 보셨던 문장이었고요. 이제 상황 2 들어갑니다. 어제 친구랑 상점에 갔는데 하마터면 그 상점에 지갑을 놓고 왔을 뻔했네요. 다행히도 친구가 말해줘서 놓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친구가 어제 일을 생색내며 밥을 사달라고 합니다. 너 그거 나 아니었으면 상점에 놓고 왔을지 몰라. 나한테 고맙지? 그러니 밥 사. 자, 이런 상황에서 너 그거 상점에 놓고 왔을지 몰라. 이 문장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은 놓고 왔을지도 아니었을지도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는 약한 참말, 추측의 문장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장은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약한 참말, 추측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어제 가방을 상점에 놓고 오지 않았죠? 놓고 오지 않았는데 놓고 왔을 거라 말해보는 빈말, 가정인 겁니다. 지난 시간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빈말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판단이 빠르셔야 합니다. 이 문장이 참말인지 약한 참말인지 빈말인지 판단이 빠르셔야 합니다. 많이 연습하셔야겠죠? 자, 설명 1을 보세요. 이 문장은 과거에 없었던 일을 말하는 빈말 가정입니다. 가방을 놓고 오지 않았는데 놓고 왔을 거라 말하는 거니까요. 시제는 물론 과거 시제고요. 과거에 실제로 없었던 일을 말해보는 빈말 가정입니다. 여러분, 과거 시제, 추측의 문장과 과거 시제, 빈말 가정의 문장을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과거 시제 추측과 과거 시제 빈말 가정의 문장을 왜 확실히 구분해야 하냐면요. 알고리즘 전체를 보시죠. 자, 상황 2에 너 그거 그 상점에 놓고 왔을지 몰라. 이 말은 실제로 놓고 오지 않았는데 놓고 왔을 거라 말해보는 빈말 5번의 경우입니다. 시제는 당연히 과거 시제니 might have pp를 쓰시면 됩니다. 이 경우 may have pp는 절대 안 됩니다. might have pp만 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그렇다면 might have pp 형태는 약한 참말로도 쓰일 수 있고 빈말로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자, 상황 없이 또는 문맥 없이 달랑 한 문장 속에서 might have pp형이 약한 참말인지 아니면 빈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might have pp형은 약한 참말의 추측과 빈말 가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영어 문장들을 보시고 또 만드셔야 합니다. 다시 보시죠. 입력을 보세요. 이제 상황 1, 2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1, 과거 시제 약한 참말의 추측일 때 아래 출력을 보세요. 약한 참말 3, 4번 may have pp, might have pp 두 형태를 모두 쓸 수 있고요. 상황 2, 과거 시제 빈말 가정일 때 might have pp형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might have pp형이 문제죠. 과거 시제에서 약한 참말도 될 수 있고 빈말도 될 수 있습니다. You might have left it in the store. 상황 없이 이 문장만 봐서는 이 말이 약한 참말, 추측의 문장인지 빈말, 가정의 문장인지 절대 알 수가 없겠죠. 절대요. 이제 점점 더 조동사의 쓰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혼동될 수밖에 없겠구나 느껴지실 겁니다. 사실 제대로 알고 있어도 혼동될 수 있는 것이 영어 조동사의 용법입니다. 자, 이쯤에서 앞에서 언급한 책을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어를 잘하는 원어민도 may, might의 쓰임이 혼동된다 말하고 있다는 걸요.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더군요. 자, 한번 쭉 보세요. 미국에서 많이 읽힌 책이라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설명이 좀 아쉽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의 방식으로 이 예문들을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may have pp는 약한 참말, 추측으로 쓰이고 might have pp는 빈말, 가정으로 쓰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분명 might have pp, 약한 참말, 추측으로 쓰일 수 있죠. 다시 보실까요? 방탄조끼가 그를 구했을지 몰라. 자, 이 우리말을
참말, 빈말 알고리즘에 넣고 반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보세요. 방탄조끼가 그를 구했을지 몰라. 이 문장은 상황에 따라 약한 참말, 추측이 될 수 있고요. 빈말, 가정도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문장은 과거 시제고요. 약한 참말이 될 경우 과거에 있었을 법한 일을 말하는 문장이 되겠죠. 즉, 추측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추측이 되려면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당연히 살아있어야 되죠. 그가 어떻게 산 건지 그 이유를 추측해 보는 거니까요. 그가 살았는데 그 이유가 방탄조끼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랬을지도 아니었을지도 긍정과 부정을 함께 깔고 말하는 추측입니다. 또한 이 문장이 빈말, 가정이라면 과거에 없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총에 맞아 죽었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이겠죠. 이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방탄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빈말을 해보는 거죠. 방탄조끼만 입었다면 방탄조끼가 그를 구했을지 모른다 라고요. 물론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최첨단 방탄조끼가 아니라 시원찮은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경우라면 어가 아니라 더를 썼겠죠.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래 출력 부분을 보세요. 방탄조끼가 그를 구했을지 몰라. 이 말이 약한 참말, 과거 시제, 추측의 문장이라면 may have pp, might have pp 두 경우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빈말, 가정의 문장이라면 might have pp 형태만 가능하죠. 이 책의 저자가 혼동스럽다 말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might have pp의 경우 약한 참말, 추측으로도 쓰이고 빈말, 가정으로도 쓰이니까요. 여러분, 원어민인 저자가 혼동스럽다 말하는 may, might에 쓰인 영어를 배우는 우리는 훨씬 더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영어가 힘들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쉽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보시죠. 입력을 보시죠. 직장 상사에게 화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좀 셉니다. 너가 내 상사야. 그렇다고 너가 나보다 낫다는 말은 아니지. 자, 여기 너가 내 상사야. 이 부분에서 여러분 메이의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잘 안 느껴지시죠? 이런 말에도 메이가 쓰이나?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 말을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너가 내 상사인지는 몰라. 그렇다고 그게 너가 나보다 낫다는 말은 아니지. 자, 이제 메이의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좀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혹시 몰라라는 말에서 메이가 느껴지시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별로 느껴지지는 않죠.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너가 내 상사인지는 모른다. 이 말은 약한 참말인가요? 아니면 빈말인가요? 셋을 셀 테니 정답을 말씀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이 말은 완전한 참말입니다. 바로 참말 1인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말은 직장 상사에게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고요. 너가 내 상사인지는 몰라. 여기서 몰라는 정말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일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 즉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 말해보는 약한 참말, 추측의 말이 아닌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즉 상사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시죠. 메이의 또 다른 용법, 참말 1, 2번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아래 공돌이를 보세요. 2번, 양보 인정 이렇게 써있죠. 통상적으로 이런 메이를 양보의 용법, 양보의 메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법에 어울리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 그건 인정한다. 이때 말하는 인정한다입니다.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문법에서 이런 경우 양보라고 말하는 이유는 보통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일단 한번 후퇴하는 거죠. 요 후퇴에서 한 발 물러선다, 양보한다 라는 용어가 생긴 겁니다. 전체 문장을 보셔야 합니다. 전체 문장의 구성을 보면 그래, 이건 내 말이 맞아. 혹은 그래, 이건 사실이야. 우선 이런 식으로 인정하며 일보 후퇴하고 양보하고 근데 말이야, but 이렇게 말하며 자기 주장을 펼치는 방식인 겁니다. 이보 전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보 후퇴의 말, 즉 양보 인정하는 말은 참말이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럴지도 아닐지도 불확신, 불확실이 깔려있는 말, 즉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약한 참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다 아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참말입니다. 너가 내 상사인지는 몰라. 그렇다고 나보다 낫다는 말은 아니지. 자, 한 문장을 둘로 나누어 봤습니다. 너가 내 상사인지는 몰라. 사실을 인정해주며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렇다고 너가 나보다 낫다는 말은 아니지 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이보 전진하는 거죠. 입력을 보세요. 자, 이런 메일을 양보의 메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 보세요. 양보의 메일. 자, 여러분 지금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일보 후퇴의 메일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인정하는 말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말하며 또는 사실이다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겁니다. 즉 참말입니다. 너가 나보다 돈이 많은지는 몰라. 근데 그렇다고 뭐 더 행복한 건 아니지. 너가 나보다 키가 큰지는 몰라. 그렇다고 나보다 배구를 더 잘하는 건 아니지. 이런 식인 겁니다. 너는 나보다 돈이 많고 너는 나보다 키가 큰 겁니다. 사실이죠. 참말이죠. 경우에 따라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출력 부분을 보세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씁니다. 메일을 쓸 수 있죠. 자, 다른 문장 하나 더 보시죠. 이 자동차는 아주 비싸고 편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연비가 너무 형편이 없네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자동차가 편할지는 몰라. 그러나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자, 그래 이 자동차는 편해. 우선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선 뒤 근데 말이야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라고 말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을 하는 거죠. 출력을 보세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문법에서 양보라는 용어 때문에 혼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보는 뭐 먼저 드세요, 먼저 사용하세요, 또는 너가 누나니까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이럴 때 말하는 양보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말의 방식인데 우선 하나의 사실을 인정하며 혹은 받아들이며 한 발 뒤로 뺀 후 그 다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발 뒤로 뺀 그 말에 양보라는 용어가 붙은 겁니다. 일보 후퇴, 이보 전진 기억하세요. 일보 후퇴의 말에 양보라는 용어가 붙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그는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별로 운이 좋지는 않았다. 뭐 그래 그는 부자였어. 근데 운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이런 식의 문장입니다. 여기서 그는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또는 그래 그는 부자였어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참말이죠. 그가 별로 운이 좋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깔아놓는 일보 후퇴의 말 양보의 참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알고리즘을 잘 보세요. 이런 경우 may have pp를 쓰시면 됩니다. 출력을 보실까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신 분들은 분명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번에는 입력에 영어 문장을 넣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may have pp가 보이시죠? 여기에 may have pp는 may have been, 이건 참말 2번 양보 인정의 may have pp인가요? 아니면 약한 참말 3번 추측의 may have pp일까요? 참말 2번 양보 인정의 may have pp가 적합하겠죠. 다음번 여러분 학습하실 때 이게 추측이냐, 이게 양보 인정이냐 분명 혼동이 오시겠죠. 제대로 정리를 안 하시면요. 자, 출력을 보세요. 그 등반이 길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경치가 너무 좋았다. 그 등반이 길었는지 모르지만 경치는 너무 좋았다. 긴 등반이었는데 경치가 좋았다는 말이죠. 양보 인정의 메이입니다. 좀 전에 질문이 하나 생기실 거라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흐름을 어느 정도 간파하신 분들이라면 분명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앞서가는 겁니다. 양보 인정의 용법일 때 그러면 may와 may have pp형을 썼는데 might과 might have pp는 안 되겠느냐? 자, 처음에 보여드린 본래의 알고리즘을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다른 데 보시지 마시고 참말 2번 양보 인정의 may를 보세요. 양보 인정의 may일 때도 might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원어민들이 might이나 might have pp형을 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알고리즘 전체에서 might have pp형 하나만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참말 2번 양보 인정의 might have pp, 약한 참말 4번 추측의 might have pp, 빈말 가정 5, 6번의 might have pp. 아직 설명은 안 드렸지만 잘 살펴보시면 하나가 더 있죠. 그 쓰임이 정말 다양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문법이 복잡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어라는 언어가 이렇습니다. 오히려 문법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하시려면 학습의 비중을 나누세요. 약한 참말 3, 4번과 빈말 5, 6번의 비중을 가장 높게 잡으세요. 일단은요. 그 다음이 참말 1, 2번입니다. may의 용법 참말 1, 2번의 경우 일단은 비중을 낮추셔도 됩니다. 사실 참말 1, 2번의 용법은 말보다는 글에서 더 자주 보이는 용법일 겁니다. 그래서 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중을 나누시면 여유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자주 쓰이는 용법들 위주로 학습하시며 나머지 용법들은 차차 이해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덜 복잡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죠. 암컷 악어는 보통 30에서 40개의 알을 낳는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may의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전혀 느껴지시지 않죠? 자, 이 문장이 참말인지 약한 참말인지 아니면 빈말인지만 판단해 보세요. 이 말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참말입니다. 완전한 참말입니다. 알을 낳을지도 아닐지도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 말해보는 약한 참말도 아니고요. 빈말 가정의 문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좀 전까지 보신 양보 인정의 문장과는 느낌이 또 다른 참말인 거죠. 아래 공돌이를 보세요. 이런 may의 용법을 일반적 사실의 용법이라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은 현재 시제고 일반적 사실, 참말입니다. 이런 경우 may를 쓸 수 있습니다. 참말 1번의 may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마 말보다는 그래서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용법일 겁니다. 출력을 보시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일반적 사실의 참말, 과거 시제를 만나보시죠. 과연 과거 시제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 시절에는 양을 훔쳐서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그 시절에는 그랬답니다. 과거 시제, 일반적 사실이죠. 그랬을지도 아니었을지도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하는 약한 참말이 아닙니다. 그냥 참말입니다. 출력 부분을 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마잇을 썼습니다. 일반적 사실의 용법에 대한 부연 설명은 일단 제가 여기서 멈춥니다. 다음에 시제편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휴, 여러분, 메이마잇 알고리즘 드디어 다 채웠네요. 일단은요. 자, 아래 공돌이를 보시면 6개의 용법을 설명드렸죠. 그런데 사실 8가지 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8가지만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7번째 용법은 아까 의문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허락, 허가, 요청이고요. 8번째 용법은 희망, 기원, 소망입니다. 7번째와 8번째 용법은 많이들 아셔서 사실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차후에 다시 나올 수 있으니 기다려보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메이마잇 알고리즘을 보면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가 더 있을 듯 하죠. 메이마잇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힘드셨죠? 당연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조동사 이야기 영상을 보시면 힘드셨던 만큼 보상이 따라올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른 조동사 이야기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같은 알고리즘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조동사를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드디어 나왔네요. 시간 이야기. 자, 재생 목록 시제 이야기 방으로 제가 건너가서요. 시제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동사에 대해서요. 이 측면에서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시제와 조동사 함께 학습을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참말 빈말 구분 알고리즘의 진가가 보이십니까? 기존의 조동사들을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이런 경우에 메이를 쓴다, 저런 경우에 메이를 쓴다, 또 이런 경우에 마잇을 쓴다, 저런 경우에 마잇을 쓴다. 솔직히 정리가 안 됩니다.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이런 방식으로 이 복잡한 조동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며 정리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기존의 방식을 전통적인 학습 방식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저의 논리가 이 전통적인 학습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는지 스스로 여기 빈 여백들을 채워보세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셨다면 가능하실 겁니다. 뭐 잘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템포에 맞춰 천천히 다시 보면 될 일입니다. 참말 빈말 구분 알고리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 괜찮은 녀석입니다. 앞으로 조동사뿐만 아니라 다른 문법 이야기도 이 녀석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소위 영어식 사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바탕이 될 겁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럼 이 아이는 여러분께 길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름다운 길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강의 후기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힘드셨죠? 자,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학습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온몸에 힘을 쫙 빼시고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무리한 부탁이겠지만 마치 영화를 보시듯 그렇게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어떤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후기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문법을 이해시킬 논리적 이론의 부재, 우리말 문법 용어의 부재,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며 제가 해결해 보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참말 빈말 구분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바로 논리적 이론입니다.
일종의 공식이죠. 이 공식에 참말 빈말이라는 우리말을 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흔히들 영문법을 공식처럼 암기한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된 공식이 있었다면 이런 말 없었을 겁니다. 공식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할 수 없는 공식은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말이죠. 왜 그동안의 영문법 규칙들을 공식이라 믿고 있었던 걸까요? 또한 왜 공식은 암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할까요? 오늘 보여드렸죠. 이것이 바로 공식입니다. 공식 안에 이야기를 담는 겁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 공식 안에 담아 만들어가 보세요. 컴퓨터 게임을 만든 사람이 그 게임을 제일 잘하는 건 아니듯 비록 공식은 제가 만들었으나 누군가는 이 공식을 더 잘 활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공식을 만든 저의 생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생 목록에 보면 시제 이야기 방이 있죠. 거기 시제 이야기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명사 연결. 서양 사람들은 명사를 보고 다루는 방식으로 동사를 다룬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수의 논리였습니다. 수의 논리. 우리는 수를 실수와 허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참세상, 실수, 빈세상, 허수로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정법 교육에 문제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도를 하든 그렇지 않든 가정법을 허수의 영역으로만 다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책이 가정법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분석 가능하죠. 이건 영어의 문제라기보다는 논리의 문제라 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참고서만 봐도 가정법 학습의 방향이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가정법은 실수와 허수 모두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안 보이시죠? 긍정과 부정의 그림입니다. 긍정을 1로 보시고요. 부정을 0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1과 0으로 변환 가능하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아래 공돌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용법들도 수로 변환 가능하겠죠. 특정 기호로 변환시켜도 상관없을 겁니다. 이렇게 변환을 시켜본다면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일종의 매트릭스입니다.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영화 매트릭스가 생각나시죠? 저는 이런 식으로 상상하며 참말 빈말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분명 제가 상상하는 영역은 일반적인 영문법 설명들이 가보는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영문법을 학습하며 힘든 점 하나가 바로 예외 때문입니다. 수강 후기를 다시 보실까요? 일부 공식을 제외한 예외사항 투성이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나라의 문법학습 문제만이 아닙니다. 수강 후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공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규칙일 뿐입니다. 공식이 제대로라면 그 공식은 예외를 포함합니다. 예외라 말하는 것들도 공식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외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속 버그와 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왜 이 예를 들고 있는지는 이 수강 후기를 쓰신 분은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자, 이 예외라 말하는 것들 본능적으로 거슬리고 또 본능적으로 디버깅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언어의 세계에서 버그란 인간이고요. 버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예술입니다. 언어에서 버그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하는 인간 삶과 함께 언어 또한 진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학습의 과정에서 왜 이런 버그, 즉 예외가 나왔는지 공식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예외라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말이죠. 제대로 된 논리의 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 영문법에서 예외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즉 버그들 같은 녀석들조차 사실 이 논리의 틀에 모두 담아 생각해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문법의 내용들을 이해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연결됩니다. 심지어 그 버그들조차 연결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연결됩니다. 후기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논리적이지 못한 방식의 암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방식으로 학습을 하셔야 우리 머릿속 회로들이 정상적으로 연결되고 또 작동을 할 겁니다. 적어도 영문법을 학습하실 때는 더욱 그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습을 하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인공지능 AI가 조동사 학습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여준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AI에게 권위 따위는 정말 의미 없겠죠. 제가 궁금한 건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AI의 이야기입니다. 교육계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건 결국 이 녀석의 역할이 클 거라 예상해 봅니다. 사실 교육계만은 아니겠죠. 자, 과연 저와 이 녀석은 어느 정도 교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녀석도 긍정과 부정으로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영문법 학습 역사가 바뀔 수밖에 없을 순간일 테니 말입니다. 영어 공감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수의 논리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시며 천천히 걸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들의 마지막 결과는 굉장히 단순할 겁니다. 참말 빈말 알고리즘이 와 닿으셨다면 꽉 잡으시고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 이 줄을 놓을 적당한 시점이 되면 과감히 놓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다음번 이야기는 시제 이야기 방으로 건너가 펼쳐보겠습니다. 시간 이야기가 펼쳐지면 조동사 학습 이해의 차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